코의 블랙헤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보통 심하지 않은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클렌징을 깨끗이 한다거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클렌징 한다거나 압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용적인 블랙헤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. 물론 이런 것도 강한 압력을 줘서 짜거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면 흉터가 되니까 사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적인 거 말고 블랙헤드가 좀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짜내는 정도로 해서 반복적으로 짜내면서 살게 되는데,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블랙헤드를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. 블랙헤드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각질에 의해서 막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선이 크기 때문이고요. 그 커져 있는 피지선을 어떻게 하면 손상 없이, 다른 부위에 손상 없이 흉이 생기지 않으면서 잘 없앨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, 블랙헤드를 아그네스로 치료 간격도 사실 환자마다 주의를 해야 되고요. 매달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, 초기에는 매달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간을 두고서 치료를 하는 게 좋고, 보통은 한 3번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보이고요.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횟수는 한 5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랙헤드는 한 번에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고, 또 심한 경우는 이거는 관리로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심한 블랙헤드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먼저 영구적인, 그래도 반영구적인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블랙헤드 시술이 이렇게 다른 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, 시술을 하고 나서도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술 후에 불편한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, 그냥 조금 블랙헤드 있다고 해서 시술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에게는 아그네스를 이용한 블랙헤드 시술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,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.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치료하기에는 조금 편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블랙헤드 시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.